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와 보안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가 났습니다 라고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불기둥을 뽑은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발 훈풍이 이쪽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5년은 양자 기술의 준비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젠스당 CEO가 얘기했었던 양자 컴퓨팅 상용화까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조금 잠재워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보다는 이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발 훈풍이 조금 더 들이닥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 증시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 부각되고 있는 센즈랩이라던가 한스약 이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트럼프와 머스크와 만나서 AI 보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양자와 보안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TSMC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시 반에 발표가 됐었던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발표를 나오면서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강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하이닉스가 5% 이상 점프업까지 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훈풍이 제대로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는 TSMC 역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실적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4분기 순이익이 3,746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매출도 3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 요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TSMC 호실적에 힘입어서 한 번 더 시세를 올려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K뷰티의 인기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수출도 참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K뷰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참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마단으로도 상당히 강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장 종목들이 참 잘 시세를 내주다 보니까 이쪽은 미처 좀 체크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화장품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 VT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품절이 빨리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어서 아모레퍼시픽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K뷰티 이번 연도에도 주도주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이 시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대 증시가 참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제가 앞전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 좋았고요. 테마주 성격의 양자라던가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참 잘 갔습니다. CPI 효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제가 우려했던 대로 안 나오고 네. 그래도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좀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헤드라인 기준은 예상치를 부합했고 근원 CPI가 중요한데 근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헤드라인에 들어있는 것과 이제 근원에 들어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식료품과 그다음 식료품과 이제 에너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게 근원인데 근원 쪽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렌트.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에요. 근데 주거 비용이 내려왔다라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급격하게 좋아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PI 데이터만 가지고 왜 이렇게 좀 시장이 강하게 올랐지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오늘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덩달아 여기에 더해가지고 TSMC 실적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그쵸. 대거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대로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좀 그런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환율 수혜주 대비해가지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좀 기대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 경영인들 체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미국과 한국 증시의 좀 차이가 항상 그 가이던스, 컨센서스를 제시할 때 기술주들이 어떤 피크아웃을 찍지 않으면 항상 네.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물가 일정, 이 CPI 일정이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부담스러운 일정은 지나갔고 TSMC 실적도 잘 나온 상황에서 다음 주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오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단기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 이거는 뭐냐면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과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형식으로든 오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우선 조금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서 경계를 조금 늦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1월은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기술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빚을 바라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큰 빚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공약주를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 오늘도 또 신규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또 나왔고요. 네. 또 잠시 후에 또 리뷰를 드릴 예정인데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제 감각을 가지고 이제 뽑아온 것이 아니고 제가 매일마다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공약주를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 방법과 그리고 이 지표들도 다 무료로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잡아내는 종목들 공약주까지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챙겨가고 싶은데 그런 힌트를 좀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링크가 한 가지 뜨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이나 조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128-8566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수익 봉투 양자와 보안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뉴욕 증시 흐름을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마냥 좀 기뻐할 게 아니라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세를 내기보다는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만 강했고요. 오히려 MS 이슈가 보안 쪽에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발 보안 이슈 때문에 보안주들이 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은 저는 양자 쪽이라고 양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양자 이야기를 좀 다른 식으로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우선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양자 대장주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건밤에 30% 넘게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전고점 대비 한 7.5부의 위치고요. 상단 매물대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증시도 보게 되면 양자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치고 나가다가 그 8분 응선을 맞고 다시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8분 응선 맞고 빠지는 전고점 그 이후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하락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죠. 물론 과열은 맞습니다. 아이온큐라는 그 미국 기업만 해도 한국인들이 40% 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조금 더 그것들을 버블로 조금 꿈에 너무 좀 집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메타의 CEO라든지 그 저커버그라든지 혹은 이제 젠슨왕 CEO, 젠슨왕이라든지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이 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그 초기 단계로 가려면 10년에서 15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양자 관련 기업들 중에 아이온큐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상용화 기간까지 10년을 걸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되고요. 매각 이야기가 나중에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양자 컴퓨터 기술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양자 기술이 정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술의 발전이 뭐 공상과학 수준까지 급격하게 어쨌든 발전의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퀀텀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알던 세상에서 정말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 좀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적용이 되어 있는 보안 체계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팅용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커다란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기술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안 체계에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안주들이 간 부분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게 특징적으로 제가 앞으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자 내성 암호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기술을 한국 기업 중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없다면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있습니다. K사인이라는 종목을 K사인. PQC 모델 하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사실 이게 완전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지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떤 뭐 슈퍼컴퓨터처럼 이 처리 속도를 빠르게 계산 속도 자체가 빠른 게 아니고요. 이 MP라고 하는 이 입력값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다수의 입력값을 양자 중첩 현상으로 한 번에 입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병렬식 처리 기술입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딱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내성 암호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미 2016년도 때부터 한 5개에서 6개 정도 양자 PQC 모델들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 암호 체계가 뚫릴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이 양자 컴퓨터가 먼저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군사 기밀, 정부의 각국 이제 기밀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기업들 보안들까지도 한 번에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블록체인까지 그거를 건들까 생각은 드는데요. 우선 어쨌든 이런 정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의 보안 체계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보안 체계부터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맞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요새 워낙 많으니까 이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코어 개발자들이 이 PQC 나와 있는 모델들로 업데이트 제안서를 올려놓으면 노드들이 동의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짓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탑픽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PQC 모델을 가지고 있는 K사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양자 보안 관련된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K사인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종목에 꼭 한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 앞서서도 그 시장 브리핑 해주실 때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TSMC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내일도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순이익이 3,700억대가 네. 넘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전망치 이상이 나온 거고, 이제 23년도 4분기, 그 YOY 기준이죠. 작년 4분기가 23년도 4분기 대비 무려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57%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성장이고요. 이 성장의 동력이 된 게 사실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성적을 좀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앞으로도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기가 어려워도 그럴수록 더 투자가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탑 20위 기업들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AI 기술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미래 산업은 AI 시대, AI 산업에 얼만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각 테크 기업들은요, 경쟁적으로 AI 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성능의 AI 칩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 쓸어 담아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좀 이제 단연간의 성장성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잘 봐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저는 계속 좀 꾸준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HBM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에도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만 브로드컴 등의 어떤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에도 네. 계속해서 주문 요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저는 우리 시장의 그래도 좀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TSMC 호실적 이야기 반드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망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K뷰티입니다. 오늘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저 장 막판까지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머지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특징주 3가지 고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반드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색다른 게 없을까라고 찾던 게 K뷰티 쪽이었는데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한 가지 브랜드가 다이소에서 정말 잘 팔린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다이소에 엮여서 잘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야기 항상 드리고 있는 VT 네. 리들샷도 그렇고요. 한번 써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쓰진 않고요. 제가 그거 줄 서서 사는 네. 것들을 제가 동네에 다이소가 들어와 있는데 가장 큰 다이소가 들어와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정말 계속해서 네. 끊임없는 수요가 눈에 보이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가서 예. 있어요? 라고 하시면 따로 꺼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그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네. VT 같은 경우는 뭐 숫자로도 내수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그쵸.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숫자로 찍히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앵커님 말대로 강한 게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변압기 쪽도 맞아요. 강했고 바이오도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 때문에 사실 환율이 떨어져서 좀 걱정을 했었던 조선주도 막판에 네. 조금 올라와주면서 끝이 났고 다 좋았어요. 근데 화장품주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K뷰티가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이거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수출이 성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화장품 업종도 하나의 성장 업종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또 주목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동이 되면은 인프라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를 부양해야 된다. 라고 정책적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을 또 특히 잘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제 대형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중국에다가 생산법인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를 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의 시장을 여는 기업들도 잘 봐야 되고 특히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탑픽 종목을 항상 이야기 드리는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VT 같은 경우는 수출도 좋지만 내수도 좋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 기업. 플랫폼 네. 업체죠. 무역 플랫폼 업체인 실리콘투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플랫폼, 실리콘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조금 아끼는 형태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올라간다면 일단 실리콘투부터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VT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두 종목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그 다이소의 판매처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됐는데 같은 제품인데요. 이게 용기만 바꿔서 다이소에는 좀 싸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VT 전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VT의 효과를 제대로 아모레퍼시픽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조금 두고 볼 일인 것 같고요. 각 뭐 증권사들 커버리지나 이런 내용들도 저도 다 확인을 해보지만 뭐 아직까지 뭐 긍정적인 신율 의지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에 강하던 종목들이 더 강할 여지는 충분할 것 같고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이 1년 추세선을 조금 돌려주고 또 유의미한 수급들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미스터 마켓 시장이 더 똑똑한 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또 수급들이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체크해야 될 사항들도 아직은 더 남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 내에서는 탑백 종목으로 2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VT와 실리콘2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경기 부진 속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매도세가 유입됐지만 결국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무리했는데요. 코스피는 2,527선 그리고 코스닥은 724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간밤 발표된 CPI 지수가 있었습니다. CPI 지수가 현재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회하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인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5.95% 상승으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1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3.7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유한양행 9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매도했지만 오늘만큼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좋은 소식 들렸습니다. 7.71% 상승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까지 힘입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HD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LG이노텍이 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아갔을까요?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네,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동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3.74% 상승.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도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7.71% 상승. 효성중공업과 하나솔루션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에게는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이었지만 강한 매도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SK 하이닉스 5.95%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는 유입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고요.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들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수출 실적이 역대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지속된 강세도 있지만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화장품주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입점된 브랜드가 굉장히 대박이 났다. 이런 뉴스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급상승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매수세 함께 보시죠. HLB, 그리고 삼천단제약, 알테오젠, ABL바이오까지 사실 매수세의 상위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 밑에 실리콘2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죠. 화장품주 9.35%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녹스 첨단 소재, 파크 시스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같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기관에서 매수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러브콜을 강하게 보냈습니다. 3.53% 상승.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러브콜 오늘 지속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테크윙, 셀비온, 우주일렉트로, 클래시스, VT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살펴볼 종목 2차 전지주와 로봇주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들려온 테슬라의 호재 소식, 이 테슬라에서 불어온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불어넣어졌습니다. 2차 전지주와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간밤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뉴스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어닝 시즌이 또 지나가면은 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 트럼프 정권 임기 기간 내내 시장은 저는 계속 노이즈가 중간중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 해낸다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을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제가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공략주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공략주들이 대거 목표가의 달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매일마다 증명을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이 기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과연 똑똑한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죠.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뉴스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뉴스 전에 이 돈들이 들어오겠죠. 왜? 우리가 모르는 정보였을 때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뉴스를 안 보고서 이 똑똑한 돈들을 어떻게 잡아내는 것이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신호인데요. 요 신호는 잠시 후에 제가 무료로 다 제공드릴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 신호가 발생을 하면 잡아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되게 간단한데요. 자,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정말로 이 모든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정말로 기술적인 요인을 잘 뽑아서 제가 만들어 놨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제가 뽑아낸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그래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방향성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기법은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시장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들을 리서치를 해서 더 갈 거다라고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하거나 모멘텀에 대한 오판이 나왔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발생할 때 잡는다면 모멘텀의 시작점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모멘텀이 소멸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 같아요. 그렇죠? 한번 매매 방법까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너무 중요한 거라서 사실 매일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좋은 기법을 구별하는 데는 사실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잘 못하는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당연히 기법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수익을 더 보다 잘 내기 위해서 이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기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냐면 승률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일정 패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이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중에 계좌 보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승률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성의 핵심은 승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종목을 거래를 하면 7, 8종목 수익이 나오는데 플러스 3%로 나오다가 두세 종목 줬는데 마이너스 10%로 나와봐요. 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손익비입니다.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냈을 때 수익폭이 훨씬 더 크면 클수록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는 거죠.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드리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은 매매 기법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될 정도로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기법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 확률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잠시 후에 참여해서 다 받아가시면은 이거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포착이 하나가 됩니다. 이 포착 신호가 나오면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알면 좋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로 아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가 뜨면은 뜨기 이전보다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시작을 했으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데 제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또 추가적으로 당연히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신호 포착일 기준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우선 신호 포착이 확인이 됐다면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그 일본 캔들 있을 거 아니에요. 캔들 저점까지 조정이 내려왔을 때 추후에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회 비용을 아래까지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면 되고요. 나는 장중 내내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쫙 모아놨다가 나중에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다면서 나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딱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호가 포착되고 포착 전보다 포착 이후의 거래량이 정말로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기법은 손익비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시면 정말 좋은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성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 동박을 설비했다라는 뉴스가 작년 5월 29일에 등장을 해요. 중국의 CATL,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업체죠.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 동박 설비를 한다. 굉장히 큰 뉴스죠. 이 뉴스가 나오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1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뉴스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매집 자금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요 뉴스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요 내용을 알았을 때는 설비 결정 공시가 나오고 나서 뉴스가 나온 5월 29일입니다.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 있을까요? 자, 설비 결정, 설비 결정을 하루 이틀 만에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간의 내부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런 설비 계획을 잡은 순간부터 사실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잘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하얀색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 스마트 머니 신호가 아니고 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자, 근데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인데 거래량은 그 이전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라 말씀드렸죠? 자, 신호 포착에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은 포착일 이후부터 갑자기 늘어나죠.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신호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기법 논리에 의하면 시작점과 추가 매집점은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계속 끌고 왔을 때 10배가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중간에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200% 수익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재료 발생일에 이 재료가 아니고 악재가 떠서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노란 추세선 이탈할 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3%예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먼저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 요거 제가 다 그냥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SBS도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2번의 상한가를 가게 돼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파트너십도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체결이 되고 공시가 돼서 뉴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우리가 좀 정황상 한번 잡아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9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포착이 되게 되고요. 자, 이게 상한가, 이연 상한가 간 때 보이죠? 이게 파트너십 내용,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간 내용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 이론 뭐라고 그랬죠? 포착.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급등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자, 요때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앞에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여요. 한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하니까 진짜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포착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요 종목, 예시 종목뿐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지금 또 리뷰를 드릴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종목들도 다 이렇게 동일한 이제 모델들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로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명을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 갖다가 설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신호를 포착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 차트를 한번 통해서 미처 내가 포착하지 못했던 신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수익률은 어떠한가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네, 수익률 탑5 종목들 보신다면 신성 델타테크부터 한화오션까지 수익률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 종목 중에서 로보티즈의 강세가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로보티즈 벌써 35.99%,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얘기해 주시지만 신호 뜨자마자 만약에 들어갔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봤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로봇 관련 종목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12월부터 로봇, 조선, 자율주행 쪽 잘 봐야 된다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곧 있으면 출범을 해요. 1월 20일부터 4일 남았거든요. 출범을 하면 정부 효율부 수장인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업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맡기던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규제 완화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에서 성능 입증만 되면 됩니다. 자, 풀 셀프 드라이빙, FSD죠? 이 FSD가 이 성능 입증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 안전상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로보틱스 쪽에서는 그냥 바로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그것을 도입을 한 순간 왜냐하면 다른 대표 기업들도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테마주들 중에서 로봇 종목을 특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젠슨항 CEO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제 챗 GPT의 모먼트를 올해 로봇 쪽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로봇이 갖고 있는 모멘텀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MIT에서 그 피지컬 AI 공동 개발 착수 소식이 있고요. 최근에 일본의 그 센시드 로보틱스와 로봇의 대량 수출 협의에 또 했다는 협의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재료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은 차트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7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쭉 우하향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두 번 딱 뜨고 나서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죠. 자, 거래량 늘어났을 때 밑에서 샀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고요.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린 기점으로만부터 보더라도 한참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목표가를 36,000원으로 좀 제시 드린 바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시세가 나온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매수 가격부터 50% 시세가 이미 나왔거든요. 지금 35%라고 나와 있지만 자, 충분히 36,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우리 이 2달, 3달 뒤에 또 리뷰를 하게 되면 100%, 150%, 200% 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신호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LS 에코에너지 목표가로는 42,000원 제시가 나왔는데 오늘 39,5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많이 안 밀렸고요. 39,100원까지 갔는데 LS 에코에너지 그럼 그대로 좀 홀딩하면 좋겠죠?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여전히 매수도 가능하다. 지금도요? 예, 그럼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LS 그룹주들 제가 3개를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다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지금 보면은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2차 목표가를 좀 이제 달성을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목표가는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LS 일렉트릭도 제가 목표가를 오늘 좀 터치를 못 해줬는데 시간 내에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어요. 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리뷰를 드리게 될 건데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 가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 전선주들, 변압기 쪽들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LA 화재로 인해서 전력망들도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 수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기적 모멘텀.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교체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꾸준한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중장기의 모멘텀. 여기에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전력망과 전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까지도 장기적인 수혜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변압기 관련 종목이라서 네. 꾸준히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은 네. 이것도 똑같아요. 옆자리를 가다가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머니 신호 뜨자마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이 신호를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데 안 받아가시면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들고 가보셔서 이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LS 에코에너지 지금도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전력설비 테마 쪽에서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볼 텐데요. 재룡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넘겼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56,000원을 넘기면서 단숨에 2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목표가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상향해 볼까요? 높게 상향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63,000원까지. 63,000원이요? 상향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변압기 기업이고요. 재룡전기는 변압기 쪽에서만 매출이 100%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사실 내용들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 그리고 LA 화재로 인한 변압기에 대한 긴급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진짜 데이터 센터 경쟁 활발하거든요. 네. 아마존은 202조 원을 이제 15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51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 그러고요. 애플은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애플 같은 경우도 대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경쟁에 열을 올릴 겁니다. 자, 많은 데이터 처리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앞으로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건데 덩달아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변압기, 전선 쪽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 쪽도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은요. 이것도 단기 추세를 보면 꺾이다가 신호가 뜨면서 올랐어요. 근데 뜨고 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니까 제가 1월 9일에 이제 이 종목 좋은 것 같다라고 스마트 머니 기법의 전공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3,000원까지 다음 목표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거를 받아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가격대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2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훌쩍 뛰어넘는 63,000원까지 제시가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나도 포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2128-8566번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SY라는 종목이 궁금한 게 있어요, 전문가님.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테마가 좀 힘을 받았는데 이게 좀 연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 470일 만에 좀 휴전 협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슈에도 좀 영향을 받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좀 규모가 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SY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연관이 색깔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LA 화재 관련해서도 또 덩달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테크플레이트 전문 기업인데 테크플레이트는 건설 현장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자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이 SY 스틸텍의 지분을 대주주가 누구냐면 SY예요. 그래서 테크플레이트 산업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패널 쪽에서 매출이 대두자 쓰고 나오지만 테크플레이트 쪽에서도 매출이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Y 같은 경우 이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건축공사용 내외장 패널 기술 개발 및 제조 등을 협업할 계획이다. 이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제 곧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이제 당선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백악관 인수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버릴 거다라는 말했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입건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출범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힌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푸틴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푸틴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구적으로 나토의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조금 동의를 빨리 해서 그쵸. 어쨌든 좀 협상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협상의 제왕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23일에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임기 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좀 맞물려 가지고 네. 조금 어떤 내용을 좀 좋은 내용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재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정말 커다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 차트, SY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재건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었던 최상위 폭 대비 아직 많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폭은 여전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스마트머니 신호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추세가 쭉 우하향하다가 신호가 뜨고 돌아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신호 포착 후 거래량 늘면 매수하는 조건, 기법의 전공법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수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5,000원, 이제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SY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이고요. 목표가로는 5,000원, 손절가 4,000원, 그리고 내일 매수 시점은 시초가 이하에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SY에 대해서 그 포인트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수익률이 참 높구나라는 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을 해보고 싶고 내가 한번 포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일 장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내일장부터 다음 주장까지 적극적으로 기술주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수익을 좀 쉽게 챙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또 쉽게 갈 수 있을 때는 또 쉽게 또 수익을 많이 좀 챙겨놓는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스마트 머니 신호 받아가셔서 조금 이게 포착이 잘 된 종목들을 특히 조금 잘 잡아보면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챙겨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